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8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오늘은 30번째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현금 흐름 그리고 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되게 세부적으로 피터 린치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거의 간과할 게 없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사업의 결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말한다. 회사들은 모두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필립 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 반면 철강 회사는 매우 불안한 회사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피그 아이언의 주괴, 재고를 모두 팔아 1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을 하자. 거푸집에 부어 여러가지 형상으로 주조한 금속이나 합금의 덩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괴, 이 합금의 덩어리들, 이것들을 재고를 모두 팔아서 1억 달러를 벌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그 아이언은 용광로를 최신 설비로 유지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를 들였어야 한다. 지출했어야 했다. 이것이 문제다. 첫 해에 피그 아이언이 용광로 개선에 8천만 달러를 지출하지 않았으면 더 효율적인 경쟁자들에게 사업을 빼앗기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진다. 필립 모리스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다. 펩 보이즈나 맥도날드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자본적 지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선호한다. 즉 이제 결정적인 부분들이 자본적 지출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자금 지출을 줄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필립 모리스는 피그 아이언보다 돈 벌기 쉬운 회사이다. 현금 흐름 수치로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서 주당 20달러인 주식이 연간 현금 흐름이 2달러이면, 예를 들어서 연간 이제 주당 20달러인 주식이 있는데 연간 현금 흐름이 2달러이다 라고 한다면 10대 1의 비율이죠. 10대 1의 비율이고, 이것이 표준이 된다. 현금 흐름이 10%라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소 보상이 10%라는 것과도 잘 들어맞는다. 20달러짜리 주식의 주당 현금 흐름이 4달러라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 4달러라면 20%가 되겠죠? 현금 수익률이 20%가 된다. 이 정도면 훌륭한 수치다. 만일 20달러짜리 주식의 주당 현금 흐름이 계속 10달러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주식을 사 모아도 좋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흐름 수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도 현금 흐름을 보고 특정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수치가 잉여 현금 흐름인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또 잉여 현금 흐름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란 정상적인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뒤에 남은 현금 흐름을 말한다. 이 돈은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는 돈이겠죠. 피그 아이언은 필립 모리스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익은 보통 수준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투자 가치가 뛰어난 종목도 종종 눈에 띕니다. 대개 가까운 장래에 교체할 필요가 없는 노후 장비에 대해 거액을 상각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세금 공제 대상이므로 이러한 회사는 계속해서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에 장비 현대화나 수리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합니다. 코스털 코퍼레이션이 잉여 현금 흐름의 덕을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뭐로 보나 이 회사의 공정한 가격은 주당 2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회사의 이익이 주당 2.5달러였고 주가 수익 비율이 8이었는데 이 정도는 당시 가스 제조 업체와 다각화된 파이프라인 회사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회사 뒤에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코스털은 대형 파이프라인 회사인 아메리칸 내추럴 리소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24억 5천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사업의 장점은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즉 파이프라인에는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파이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땅을 파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땅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파이프에 대해 감가상각을 합니다. 코스털은 가스 사업 환경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총 현금 흐름이 주당 10에서 11달러였고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뒤에도 7달러가 남았습니다. 이 주당 7달러가 잉여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하지만 주주들은 매년 주당 7달러의 현금 유입 혜택을 입게 되며 결과적으로 20달러 투자에 대해서 70달러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주식은 현금 흐름만으로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산주에 몰두하는 투자자는 회사가 평범해서 변화가 없고 현금 흐름이 많으며 그리고 소유주가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없는 회사를 찾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사용 연한 12년짜리 철도 컨테이너를 잔뜩 보유한 리스 회사와 같습니다. 이 회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기존의 컨테이너 사업을 계속하면서 가급적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일뿐입니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경영진은 공장을 축소하고 컨테이너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현금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는 1,000만 달러짜리 사업에서 4천만 달러짜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겠죠.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해서 재고의 가치가 장기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일단은 빠르게 또 재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보고서 중에 이익에 관한 경영진의 심의를 보면 이익에 관한 경영진의 심의를 본다면 재고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나옵니다. 이 재고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나오는데 나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회사의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항상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나 소매업체 모두에게 재고 증가는 대개 당연히 나쁜 신호겠죠. 재고가 증가하면 나쁜 신호다.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 더욱이 재고가 매출보다 만약에 이 쌓이는 속도가 매출보다도 더 빠르게 쌓인다면 이것은 더 위험한 신호겠죠. 재고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방법에서는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후입 선출법과 선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후입 선출법이란 말 그대로 나중에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 라는 뜻이고, 선입 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 라는 뜻입니다. 핸디 앤드 하먼이 30년 전에 온스당 40달러에 금을 매입했고, 금을 이제 30년 전에 온스당 40달러에 금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어제 온스당 30년 전에 이렇게 매입한 것을 이제 현재 온스당 400달러의 금을 매입했으며, 오늘 온스당,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은 450달러의 금을 매입했다. 죄송합니다. 40달러의 온스당 30년 전에 매입했고, 어저께는 400달러로 또 매입했는데, 오늘 온스당 450달러에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판매. 얼마 이익이 남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후입 선출법에 따르면 이익이 50달러밖에 안 되겠죠? 후입 선출법은 이익이 50달러. 근데 선입 선출법에 따르면 이익이 410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410달러. 재고 자산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은 아마 금방 지루해할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회계 방법 두 가지를 간단히 들자면 기고와 PC를 꼽을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회계 방법 두 가지. 기고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PC는 처음 들어온 재고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재고에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 어떤 방법을 쓰든 올해와 작년을 기준으로 후입선출법이나 선입선출법의 가치를 비교해서 재고 규모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 번은 알루미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팔리지 않는 알루미늄 자재가 건물 안 천정까지 쌓이고도 남아 건물 밖에 있는 직원용 주차장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만일 직원들이 재고 때문에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한다면 이는 재고 과잉을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이다. 회사 매출이 10% 증가했다고 자랑을 하더라도 재고가 30% 증가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잠깐 보자. 가격을 내려서라도 재고를 처분했어야지. 재고를 처분하지 않았으니 회사는 내년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심각한 곤란을 겪을지도 몰라. 낡은 재고가 신제품과 경쟁을 벌여야 하니 재고가 더 높이 쌓일 것이고 결국 회사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회사라면 재고의 증가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는 나름의 가치로 인해서 가격폭을 큰 폭으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35,000 달러짜리 제규어를 3,500달러까지 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유행이 지난 300달러짜리 자줏빛 미니스커트는 3달러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침체를 겪던 회사에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는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이거든요. 침체를 겪는 회사가 만약에 재고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증거이다. 첫 번째 증거. 아마추어나 초보자는 재고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특정 사업에 강점이 있는 투자자들은 재고 파악 요령을 안다.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주주에게 보내는 분기 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실어야 한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재고 수치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